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빛과 파동의 여러가지 거울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울면의 모양에 따라 세 종류의 거울이 있고 각 거울마다 특징에 따른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거울이 있었나요? 우선 거울면의 모양에 따라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울은 평면 거울이지요. 평면 거울은 옷가게의 피팅룸이나 댄스 연습실, 그리고 전시장이나 일반 가게에서 반사 효과로 실내를 넓게 보이도록 하거나 실내 조명을 반사하여 더욱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볼록 거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볼록 거울은 시야가 넓은 것이 특징이라 상점에서 방범용 거울로 쓰이거나 급 커브 길이나 지하 주차장, 그리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목 거울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떠올려 볼까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게 특징이었죠. 손전등이나 자동차 전조등에 이용되고 가까운 물체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점을 이용해 미용 거울이나 치과용 거울로 사용됩니다. 또는 태양열 조리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곳에서 거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7세기 유럽에서는 엘리트층 사이에서 거울로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종이에 그려진 그림만으로는 어떤 장면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원통형의 거울로 반사해서 보았을 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게 그려진 그림이지요. 이런 것을 왜곡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곳에서 이용되고 있을까요? 무대 장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해 관객석에서 들고 있는 펜라이트가 반사되어 무대 배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거울을 맞대어 놓으면 하나의 사물을 여러 거울이 반사하기 때문에 마치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지요. 실제 거울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거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울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거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룹 인피니트의 노래 앞부분에는 거울을 응용한 안무가 있습니다. 거울 밖에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가 좌우로 대칭된 것입니다. 가수들의 안무를 따라 추는 커버댄스 팀이 안무를 익힐 때 영상을 플레이어의 좌우 대칭 모드 기능을 이용해서 안무를 익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안무를 알려주는 영상에서도 거울 모드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거울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볼까요? 거울에 비친 상은 거울면에 맺힌 것이 아니라 거울 뒤에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 안에는 실제로 공간이 없는데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인지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죠? 화면의 왼쪽에는 실제 인형과 오른쪽에는 거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무실에 굴러다니던 게 귀여워서 주워온 거라 이 캐릭터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누구 아시는 분? 아무튼 여러분 눈에 귀여운 인형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거울이 인형을 반사시킨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부릅니다.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은 물체가 그 빛을 반사시키고 그 빛이 거울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거울로 간 이 빛이 거울면에 의해 다시 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에 들어와 우리는 거울에 비친 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 위치는 거울에서부터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거울 안쪽에 상이 위치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공간도 있는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거울과 뇌의 인지 기능이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럼 교과서 214쪽의 탐구 활동을 살펴봅시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준비물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 그리고 아까 그 귀여운 인형을 화살표 대신에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인형을 3cm 앞에 놓았을 때, 즉 가까이 뒀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거울에서 점점 인형을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형과 거울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상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거울과 인형과의 거리는 동일한데 볼록 거울과 평면 거울, 오목 거울에 비친 인형의 상의 크기가 모두 다르네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평면 거울에 비친 상의 크기가 실제 인형과 같고 나머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볼록 거울에서 인형이 점점 멀어질 때 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인형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상이 점점 작아지게 되네요. 그럼 오목 거울은 어떨까요? 오목 거울은 처음부터 큽니다. 왜 미용 거울에 사용되는지 알 것 같네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점점 커지던 상이 갑자기 뒤집히게 되네요. 이후로는 뒤집힌 채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교과서 215쪽 결과 및 정리의 답을 써봅시다. 1번. 인형을 두 거울에서 각각 3cm 떨어진 곳에 놓았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써볼까요? 거울과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왼쪽의 볼록 거울의 상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고 오른쪽의 오목 거울의 상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2번. 화살표 모형과 볼록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상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우리는 인형으로 관찰했지만 따라 그리기가 어려우니 삼각형으로 대신할게요. 먼저 원래 모습에 기준이 되는 삼각형을 그립니다. 인형이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보다 상이 작았기 때문에 왼쪽의 삼각형보다 조금 작은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멀리 있을 때, 그리고 아주 멀리 있을 때도 상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삼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아래의 질문. 모형이 볼록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달라졌지요? 그렇죠. 크기는 점점 작아졌고 모양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답을 써봅시다.
다음은 오목 거울입니다. 3번. 화살표 모형과 오목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상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아까와 같이 원래 모습 칸의 기준이 되는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였나요? 실제보다 큰 상이 보였습니다. 옆칸의 원래 모습에 그린 삼각형보다 조금 큰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멀리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인형이 뒤집히면서 크게 보이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고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가까운 곳의 삼각형이 모양은 뒤집어지게, 크기는 더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상이 뒤집어진 다음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지요. 아주 먼 곳의 빈칸에는 뒤집어진 삼각형을 아까보다 작게 그려봅시다. 아래의 질문에도 답을 써봅시다. 모형이 오목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아요. 오목 거울에서는 바로 선 모습과 거꾸로 된 모습, 그리고 실제보다 큰 상과 작은 상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목 거울에 비친 상이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집에 스테인레스로 된 숟가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숟가락의 오목한 면을 거울 삼아 얼굴에 비춘 다음 숟가락을 얼굴로부터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서 숟가락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216쪽을 함께 봅시다. 물체가 볼록 거울로부터 가까이, 멀리, 매우 멀리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을 살펴보면 물체와 같이 바로 선 모습이며 거울과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반면 오목 거울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바로 선 상이 크게 보이다가 물체와 오목 거울이 멀어지면서 상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집힌 상이 물체와 거울의 거리에 따라 점점 작아지게 되지요. 빈칸에 정답을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거울에 반사된 빛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볼록 거울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된 다음 퍼지게 됩니다. 거울의 중심을 향한 빛은 반사되는 경로와 겹쳐서 퍼지지 않지만 거울의 중심이 아닌 방향을 향한 빛들은 거울면으로 들어간 경로보다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군요. 전 시간에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은다고 설명을 했었지요. 오목 거울 역시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반사되는 경로와 겹칩니다. 그 외의 빛은 어느 한 중심으로 모이게 되네요. 우리는 이 점을 거울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점이라고 하면 렌즈에 사용하는 단어 같은데 거울에서도 사용되네요. 그렇다면 빛이 퍼졌던 볼록 거울은 초점이 없는 것일까요? 볼록 거울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기는 합니다. 거울의 중앙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한 빛들이 반사되는 경로를 거울 뒤편으로 이으면 역시나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볼록 거울의 초점이 되지요. 그렇다면 빛의 친구들을 불러 직접 확인해 볼까요? 거울에 반사된 빛의 진행 방향을 보여줄 친구들이에요.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구들이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스위치를 이용해 빛을 켤 수 있고요. 이 빛과 여러 가지 교구를 이용해 빛의 진향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확인해 볼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입니다. 양쪽 곡면을 이용해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로 이용하는 거예요. 먼저 볼록 거울면을 확인해 보아요. 아까 거울의 중심으로 진행하는 빛은 반사된 경로와 동일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줄의 광선은 빛의 경로가 매우 잘 보이는데 나머지 광선은 잘 보이지 않네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의 광선은 거울에 반사된 뒤 퍼지는 경로로 진행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목 거울면을 이용해서 살펴봅시다. 오목 거울도 역시 두 번째 줄의 광선은 거울로 들어간 빛과 반사된 빛의 경로가 같습니다.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광선은 거울면에 반사된 뒤 초점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어떤가요? 우리 눈에는 평소에 거울을 많이 봤지만 거울에 반사된 빛의 경로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요. 오늘은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서 물체와 거울의 거리에 따른 상의 변화와 반사된 빛의 진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면 거울에 비친 상의 크기와 거리를 측정하여 다시 확인해보고 렌즈에 대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